2024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의 주요 사업 계획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릉 구민 여러분, 그리고 타지에서 항상 울릉도를 위해 힘써 주시고 울릉도를 빛내주시는 출향인 여러분, 남한군 울릉 군수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 하늘로 오르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이 넘치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안녕을 정말로 기원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이제 지난해는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군정을 펼친 원년이었는데요. 예. 어떤 성과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참, 제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종횡무진 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였기에 또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음, 참 많이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도 적잖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국민 여러분과 뜻을 모아서 이제 신조 공모선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7월에 취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3시간 안에 주파하는 쾌속선이고 네. 또 기존에 있던 3년 전부터 있던 여유 있는 크루즈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광역화된 해상 교통망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큰 사업이 울릉도에 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동에 학생체육관이 울릉도에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이 학생체육관을 활용한 총 사업비 358억 원의 규모로 다이엄트라는 명칭으로 건립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모두가 큰 수건 사업이죠. 온 국민이 들으면 참 무슨 일인데 오폐수 구정물이 동해 바다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오폐수 처리장 건설 사업이 또 결정이 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의료원을 거의 이제 기본 의료 체계가 가능한 관광객과 주민이 조금 그래도 손쉽고 편안하게 즉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 노인요양병동이 운영에 부담을 많이 주었습니다. 몇 명 안 내는 곳에 의료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예.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아마 비용들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걸 폐원시키고 공중보건이 1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분의 그 민간 전문의 채용,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내과지요. 이분들이 참 드리는 연봉에 비해서는 엄청난 서너 배 이상 네. 아주 비용을 아주 우리에게 많이 참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절실한 의료 서비스 향상에 적게나 부응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거 12월 달에 확정된 거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이 됐습니다. 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이거 이제 울릉군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미래로 가기 위한 전환점이 우리 특별법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지난 한 해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는 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군정을 시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원래는 뭐 지난해 잘못된 점들이 이제 군영을 운영하다 보면 허점도 있고 또 관행들도 있고 이런 것들 반면 교사 삼아서 예. 군정 과제를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이 책무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예. 또 민생 안전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울릉공항이 이제 26년 전반기에 개항이 되는데 예.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바꾸가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울릉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또 아마 이번 달 안에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예. 울릉군 교육지원청 또 한동대와 네.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교육 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울릉군의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평생교육 등 이 어르신들까지 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섬으로 좀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또 중점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특별법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발전 계획을 행정안전부하고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초기라서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한 또 대형 국책 사업의 온전한 마무리를 위한 지원, 공항 사업, 다른 부가적인 국책 사업 유치를 위해 온 힘을 또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울릉공항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첫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또 관련 정부하고 부서하고 그래 협조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특별법의 내용과 좀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 특별법은 이제 제정이 됐는데 네. 이걸 이제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 보다 바빠질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에도 있듯이 공포한 이 1년 후에 예. 그러니까 제정된 1년 후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행령 제정 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법에 명시된 여러 사항들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그 밑에 또 시행 규칙이 또 마련돼야 되니까 이 아주 힘든 그 일정을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종합발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니까 사업들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약 1년간 그 올바른 방향성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또 법 전문가들, 또 관광 전문가들, 복지 전문가들 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묻고 또 물어가지고 예. 중지를 모아서 5개년 청사진을 잘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정주 여건, 에너지, 산업시설, 해양발전, 관광, 전기통신, 섬, 지방 소멸 이런 모든 것이 법안에 망라가 되어 있잖아요. 예. 요 꼭지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 주도적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해서 울릉도 미래를 위해서 요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는 한 해가 되고 특별법 내용도 그렇게 분명히 담으면 울릉도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특별법 제정으로 정말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100만 관광 시대 울릉공항 개항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모든 막 국민들이나 우리 저 울릉 군민의 최대 수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마 2020년 11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26년 전반기를 딱 개항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현재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43%, 한 음. 44% 정도 추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해상공사의 핵심 공정인데 신공법 이 케이슨이라는 주사위 같은 그 콘크리트 함을 제작해가지고 포항에서 이 끌고 와요. 바지선에 음. 싣고. 네. 그래서 그게 한 30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18개 함을 거치했어요. 음. 그래서 올해까지 나머지를 완전하게 거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인 아주 자연 참 아깝지만은 가두봉을 절취해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그걸 다시 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25년 상반기에는 울릉공항 활주로가 완전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와 함께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지난해 전담팀인 그 공항 정책팀을 신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한국공항공사, 또 경북 문화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또 공항 면세점도 도입하고 또 울릉형 그 통합교통 서비스 그 마스라는 플랫폼 구축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울릉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국내 도시지역 공항 발전을 선도적으로 사실 울릉공항이 흑산도나 백년도 공항도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효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릉공항이 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그래서 대내적으로 울릉군 백년 대계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2026년에 이제 예정대로 개항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네. 재작년 11월 지금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대피 시설 확충이라든지 뭐 이런 재난 대비와 관련된 대책 그리고 자연재해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해요. 예. 그때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 음. 이건 처음 당하는 그냥 참 방송도 어디서 나오는가 음. 또 이 예고 없이 울렸거든요. 그래 네. 텔레비 뉴스를 보고 몇 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아주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 탄도미사일이 40초만 더 비행해서 낙하가 됐더라면 바로 울릉도에 그대로 떨어져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라도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습 경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던 비상 대피 시설 설치는 활용 가능한 건물과 부지를 확보해서 점차 확충해 나갈 거고요. 예. 또 이번에 그 울릉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대피 시설을 할 수 있는 130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해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또 울릉도를 방문하셨어요. 예. 그래서 건의하니까 또 특별 교부세 55억 원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 위험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와 사고 우려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구미 거북바위하고 현포 노인봉 산 사태가 났어요. 예. 그래서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가 사고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나 우리 군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울릉 소방서가 신축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기 완공을 위해서 군에서도 적극 지원해가지고 울릉 소방서가 빠른 시일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재난 상황들도 있긴 했었지만 네. 요즘은 사실 울릉도 관광객도 정말 많이 늘었고 네. 또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뭐 콘텐츠나 인프라 등도 그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울릉도는 이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이 빠졌어요. 관광에. 네. 겨울이면 지금도 원래도 우리 울릉군 주민들이 육지에 나가가지고 겨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예. 그 최근에 이제 3년 전부터 대형 크루즈 뉴시다 오플호 울릉 크루즈가 이제 취향이 돼가지고 겨울 문화가 조금씩 아주 많은 변화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도 한 90% 이상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광객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일주일 열흘씩 이 해상 파도 때문에 아주 못 나가게 네.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크루즈 취항하고 나서는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눈 축제를 처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과연 울릉도 겨울 축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또 실험적인 측면으로 네. 해봤습니다.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가지고. 네. 근데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눈 축제가 되겠죠. 네. 예, 2월 1일부터 3일까지 하는데 한 2박 3일의 일정으로 울릉도 나리분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때 그 시즌 울릉도 나리분지는 항상 눈이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실제로 눈이 좀 많이 와줬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울릉의 자연이 이 선물한 겨울을 좀 느껴보셨으면 네.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작년에 K 관광섬 육성 사업에 문화관광부에서 울릉군이 확정되었어요. 네. 이거는 100억 원의 규모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울릉도를 대단히 좀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이 컨텐츠들이 많아요. 기암 절벽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또 암벽 트레킹이라든가 또 유유 시설물을 활용한 또 이 스테이 시설, 예, 트레킹을 활용한 거점을 또 조성하고 네. 다양한 산책로라든가 또 글로벌 홍보 마케팅과 아울러서 네. 많은 수용 태세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한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거니까 아마 봄, 가을 이런데 아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달빛도 보고 별빛도 보고 또 이 노래자랑도 하고 또 다양한 장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숙소라든지 교통 인프라 등도 함께 구축하고 주차장 문제도 좀 심각하지만 다양하게 지금 좀 넓혀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각 계절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울릉도를 좀 준비해 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군수님께서 울릉도 나리분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여름과 겨울에 방문했었는데 네. 겨울에 그 눈이 가득한 나리분지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계절 가능한 울릉도 정말 겨울 저도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군수님 그러면 지금 울릉도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네. 9,070명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 노력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 추진 중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저도 여기서 울릉도에서 초중고를 나왔어요. 어린 예. 시절을 다 보내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3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9천 명이니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예, 많이 얼마나 줄었네요. 소멸이 됐는지.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가 진짜 감소되었습니다. 네. 원래 전체 울릉중학교 졸업한 인구가 저 학생이 42명이에요. 예, 음. 그 큰 저동초등학교가 원래 입학생이 1학년 입학생이 3사람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청년층 육지로 이동하고 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3만 명 이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21년도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구 감소 및 이 인구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22년부터 전입 세대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 그리고 의료원을 산부인과 같은 데에는 더 이제 정말 전문의를 좀 모시려고 하고 있고 포항에서도 일주일씩 이래 청빙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과 또 임산부 교통비를 또 지원을 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다양하게 지금 파격적으로 좀 이래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주택 건설, 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근로자 채움 사업, 그다음에 경북 청춘 창업 드림 등 청년을 위한 다채로운 청년 시책 또한 다양하게 만들어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하고 무상 교복도 지원하고 네.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목표로 울릉 장학재단을 인재 육성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인재 육성 재단으로 출범을 시켜가지고 많은 장학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울릉 중고 출신들에게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추진해가지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대학을 가게 되면 숙소를 사실 구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네. 아예 4년 전액 장학금을 인재 육성 재단에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중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본토로 전학가지 않고 울릉고등학교로 42명 중에 31명이 네. 울릉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어요. 네. 사실은 이 울릉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잖아요. 네. 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가장 이제 섬의 애환과 이 환경을 지키면서 척박하게 살아온 이 부분이 울릉 국민들은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도심 진짜 오벽지 지역 의료 공백 속에서도 우리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가정의학과가 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실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드린다고 하지만은 많이 모자라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분을 중심으로 긴요한 과니까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사실 포항에 나가셔서 뇌질환이라든가 혈압 관련 그다음에 당뇨 이런 관련도 포항까지 나갔었는데 전문의를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요즘엔 오히려 울릉 의료원이 차고 넘칩니다. 또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을 별도로 했었거든요. 예. 전문 요양원이 울릉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파격적으로 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폐원을 시키고 예. 또 입원실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에 투입되었던 전문 의료 인력들을 응급실과 외래로 이래 전환을 시키니까 그 병원이 달라졌어요. 네. 또 보호자 없는 병실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과 피부과 또 소아청소년과 등의 또 공중 보건의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전진 배치했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없어서 육지를 오가며 진료하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위내시경 장비를 도입해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위내시경도 하고 또 내장 초음파 검사 장비, 방사선 촬영 장치 등의 의료 장비도 대폭 보강해가지고 질병의 초기 검사의 수준도 좀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 보강과 의료 장비 등 시설 보강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부족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또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울릉도 하면 오징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어획량이 또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참 제가 참 군수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해요. 네. 울릉도 하면 세계적인 오징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릴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중국 어선이나 트롤선 그물로 막 오징어를 법에도 없이 불법에서 잡아버리는 남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이거 5%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울릉군 전체 130척 오징어잡이 어선 배가 있는데 그 작년에 어획고가 2억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민의 경영 및 생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이 참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오징어 등 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예. 그 제가 좀 언성을 좀 톤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중앙 정부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척 배를 줄이는 예산이라든가 유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추가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좀 어업인의 생계 안정에 좀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도 앞으로 오징어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해서 연성조업, 대게, 새우잡이, 또 어구업법도 개발하고 관광과 어촌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또 어업인들하고 연계해가 개발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귀어 귀촌을 위한 활성화 등과 같이 지속적인 업이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울릉도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방류해서 기르는 어업 육성과 또 양식 산업 자립 기반도 조성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울릉도 많이 방문해 달라고 울릉 홍보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울릉도는 청정한 자연 환경,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섬의 어느 곳에 가든지 사방을 바라보아도 절경 그 자체입니다. 섬 전체가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육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섬만이 가진 자연 환경을 만나실 수 있어요. 또 울릉도는 역사와 전설로도 가득 찼고요. 우해안과 풍미녀 전설, 또 삼국시대 이사부 사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또 울릉도는 또 울릉도만의 맛있는 특산물과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좀 그래서 육지로 오가다 보니까 많이 비싼데 그래도 한번 오셔서 드시고 가시면은 큰 추억과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울릉도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 이야기, 또 특별하게 의미를 더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좀 잡수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시간 진짜 좀 내어서 울릉도 독도하면 오시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독도 가시게 되면 애국심도 일게 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울릉도의 매력들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힐링과 웰빙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2024 신년 특집 대담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했습니다.